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재조정하고 가결했습니다. 기존의 한성교 대표 때 앞순위에 있던 12명 뒤로 많이 밀려났는데요. 한성교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가소롭다, 이런저런 얘기했었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랬는데 경솔함 부끄러웠다. 아직도 변함없이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천 갈등이 일단락됐을까요? 오늘 명단이 새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야권이 마치 크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상승시킨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수 진영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전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거듭 저에게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또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당 공천과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씁쓸한 소식들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혁신, 더 커지는 통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단일 대우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 돼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윤주경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체성, 대한민국의 애국심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딱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후보를 교체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쭉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절반은 교체가 됐고 절반은 기존에 심사했던 분들 이렇게 됐네요. 예. 특정 누구에 의해서 관심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4.15 총선 승리가 지금. 자, 정여원 평론가, 미래한국당 대표 공관위원장 바꾸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한성교 전 대표 또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저렇게 회심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죠. 그전에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를 내놓고 난 뒤에 이제 당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한성교 대표의 위치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큰 상처를 내고 스스로 꼬리는 내렸는데 그러면 왜 황교안 대표는 이 상황을 예상 또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 없이 저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봉합하는 수순으로 갔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고 보고요. 저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한성교 대표가 만들어 놓았던 그 명단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방식으로 다 밀어넣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봉합인데 저는 어떤 공천이든 그 공천의 명분과 그 결과로 나오는 인물 면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이나 최종 봉합의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큰 상처가 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도 그동안에 당당하고 나를 잘못 본 거야 이랬는데 정혁진 변호사 약간 의외예요. 기본적으로요. 이게 압박 카드예요. 쉽게 말해 압박 카드를 갖다가 주고 누가 누구를 압박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카드. 아빠. 내 카드, 아빠 찬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카드 하나 주면서 이거 공부할 때 짜장면 사 먹으라 그랬는데 이놈이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일식집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회를 딱 먹으면 아빠가 화가 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성교 대표는 자기가 결제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카드가 회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머쓱해지는 거죠. 호가호위하면서 마치 그다음에 누가 미래한국당을 지지를 갖다 하겠습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요. 미래한국당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위성 정당이거든요. 이 본질을 갖다가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에게도 누를 끼쳤고 본인도 망신을 당한 거죠. 장성철 소장 네. 압박 카드 그럴 듯한데요. 네, 저도 이해가 쏙 됐습니다. 정계환 평론가님께서 황교안 대표가 상처가 많이 났다, 리더십에 훼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러한 반란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상처가 되게 크게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진압을 했기 때문에 상처는 좀 치료를 잘한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한성대 대표는 좀 주제 넘은 일을 한 거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니까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었을 텐데 미리 상의를 하고 조율을 했으면 이러한 사달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잘 정리된 것 같다. 후보자들 몇몇도 그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번 사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저는 정의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병호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한성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말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충분한 증거가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물론 선관위가 저는 아주 명확하게 또 할 것 같지는 정확히 않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거를 또 법리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보려면 이거는 이제 넘기에는 뭔가 좀 정치적 묘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첫 번째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존속을 해야지 미래한국당도 사실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분들이 미래한국당 찍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예. 뒤늦게 깨달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뭔가 본인은 새롭게 미래 혁신적인 공천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때. 예.